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PCX125 출력 향상 키트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간만에 이제 PCX125를 다룰 텐데 요새 재미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PCX에 무슨 출력 향상 키트라는 게 있나 봐요. 네, 요게 있는데 이분이 요거 달면 정말 출력이 올라가나요? 이러고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해서 이제 PCX 카페를 가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연료 압력을 높여서 좀 출력을 올리는 것 같은데, 동배기량일 경우에 출력 올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연료량을 늘리면 출력이 올라가고, 압축비를 올리면 또 출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RPM을 올리면 또 출력이 또 올라가고, PCX 125에서 지금 사용하는 출력 향상 키트는 연료 압력을 강제로 높여서 연료를 초과로 주입을 하는 거죠. 연료 압력을 기준보다 이제 높게 만들어서 이제 출력을 올리는 방식이죠. 엑스맥스 하면서 이 연료 압력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차종마다 고유한 연료 압력이 있어요. 2.5면 2.5 또는 3kg면 3kg, 어떤 차량은 3.5면 3.5, 이렇게 차량마다 고유한 연료 압력 값이 있어요. 평균 압력 값이. 그리고 이 연료 펌프 내부에는 연료 압력 조절 밸브가 있어요. 자, 이놈이 어떤 일을 하느냐? 기준 압력이 초과됐을 때 이 차량이 맥스가 3kg라고 하면 3kg가 초과되면 연료를 휘발유통으로 리턴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인젝터가 이 연료 조절을 하는데, 연료 압력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 압력이 너무 높으면 연료가 초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연료 압력이 낮으면 연료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준 압력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차량마다. 자, 그런데 이 출력 향상 키트는 3.5나 4나 5바까지도 올려서 강제로 이제 연료를 주입을 하는 거죠, 인젝터에다가.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우선 정상적인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연료 펌프는 인젝터에 연료를 이렇게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네, 일정한 압력으로. 그러면 이제 이 ECU는 각종 센서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연료량을 결정을 합니다. 그 연료량을 결정을 해서 인젝터에 이제 전기 신호를 보내서 이제 연료를 분사하게 되는 거죠. 산소 센서에서 이 신호를 받아서 공연비인 14.7대 1의 기준으로 농후 희박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시스템인데, 이 튜닝 키트를 장착을 해서 강제로 3.5건, 4건, 압력이 5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측정을 안 해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압력이 5도 나올 수도 있죠. 좌우간 기준보다 높게 초과 연료를 투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산소 센서에서 산소가 검출이 안 되면 이제 농으로 판단을 해요. 연료가 너무 많으니까 연료를 줄이라고 이 ECU에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연료 분사 타임을 줄입니다. 그런데 연료 분사 타임을 줄여도 튜닝 키트에서 높은 압력으로 연료가 내려오기 때문에 변함이 없이 분사가 많이 되는 거예요. 압력이 높으니까. 정상적으로는 농후 희박을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농으로 가는 거죠. 연료 압력이 높으니까 연료 분사 타임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타고 이럴 때는 그렇게 지장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장착을 해서 좀 오래 탄다 그러면은 조금씩 문제의 가능성이 있죠. 요거는 이제 혼합기가 농후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산소 센서에서 피드백 제어가 불가합니다. 피드백 제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농후하게 되는 거죠. 혼합기가 농후하니까 엔진 내부 연소실에 카본이 증가를 하고, 카본이 이제 증가해서 쌓이기 시작하면 압축비가 상승이 됩니다. 카본이 0.01, 0.02 해서 쭉쭉쭉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젠가는 0.1이 되고 그 다음에 0.2가 되겠죠. 카본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압축비가 상승이 되고, 압축비가 상승이 되면 노킹 발생 확률이 또 올라가죠. 기준보다 압축비가 상승하니까 엔진 온도도 당연히 이제 상승이 되겠죠. 그러면서 밸브 간극 눌림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또 불안전 연소가 또 이제 되는 거고, 다시 또 카본이 증가가 되는 거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엔진 온도와 노킹, 압축비 이런 게 다 중요한데, 이런 게 이제 반복이 계속 되면 엔진 피로도가 이제 상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엔진 변형이 올 수도 있고 엔진 내구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대장간을 예전부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한 게 있잖아요. 튜닝을 할 때 뭐 엔진 내부건 외부건 엔진 관련해서 또는 뭐 압력 관련해서는 건들지 말아라. 항상 강조를 했죠. 스프링도 그렇고 이 스프링 같은 경우도 이제 압력과 관련된 부품이기 때문에 이 스프링도 건들지 말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죠. 스프링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다른 부품까지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료 압력 높이는 키트를 하나 이렇게 장착을 해서 결국은 엔진이 지금 골병이 들고 있는 거죠. 지금 요런 거는 단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네, 단기에 나타나지 않고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레드 라인이 넘어가면 이상 증상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튜닝 키트 장착해서 뭐 세네 달 탄다 그래서 바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서서히 쌓여가는 거죠. 이렇게 서서히 쌓여갑니다. 이렇게. 네. 엔진이나 미션이나 이런 쪽의 뭐 튜닝은 제가 될 수 있으면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네. 잠깐 출력은 올라가서 기분은 좋을 수 있는데 엔진은 점점 골병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본인 차량이니까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뭐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PCX 125 출력 향상 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엔진, 미션, 흡기, 배기 건들지 말고 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